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요.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대책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주민 의원님이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 특별위원회의 대책위원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이 대책특별위원회 사법농단 줄여서 사법농단 대책특별위원회라고 부르면요. 여기서 김경수 도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발표했다는 거는 이 판결이 사법농단의 어떤 한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네.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판결문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판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역할 중에 하나로 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간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출범을 하면서. 예. 네. 자, 어제 이제 판결문을 자체 분석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뭐 간담회도 하고 유튜브 생중계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 외부 전문가들 그 교수님들이 이제 발제를 하던데요. 네. 변호사하고 외부 변호사하고 교수님이 발제를 하던데 이게 네. 자체적으로도 율사 출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외부인들이 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라든지 다른 율사 출신 의원들이 판결문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엔 좀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판결문을 보고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예, 이게 이 재판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까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어제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지만 물적 증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리고 조작의 의혹이 짙은 사람들의 진술을 끌어 모아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그런 판결이다라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적 증거가 없고 진술에 의존했다. 근데 그 진술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판부 그 판사는 왜 그러면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굉장히 허술한 허술한 증거, 이 물적 증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저희들이 판결문 분석을 계속 하면서 이 판결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나가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게 근데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 입법부에서 문제를 삼는 게 이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죠. 예,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임위만 열면요. 법사위 같은 경우 법사위 소속인데요. 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든 야든 공의 비판을 합니다. 최근에는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넓냐 좁냐를 가지고도 많이 여야 간의 다툼이 있었고요. 상임위 장면을 보시기만 해도 충분히 그거를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고요. 또 헌법의 원리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나눠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서로 견제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다. 그게 오히려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당 차원에서 대책위까지 꾸리고 판결문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거는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과거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 경우에 있어서 판결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이렇게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죠. 과거에 전례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든 야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주최를 하든 연구 모임 주최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 판결에 대한 검토나 비평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요, 일부 언론에서도
이게 김경수 살리기 아니냐. 당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답답한데요. 예.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생각하면은 네. 법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제돼야 된다는 얘기를 또 오히려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개혁 계속 저희들이 해왔던 거예요, 이야기를. 네. 심지어 탄핵조차도. 네. 근데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계속 해야 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하지 말까요? 뭐 탄핵이든 사법개혁이든 다 얘기하지 말고 법원 네.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제 간담회를 하고 나서요. 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차정인 교수가 발제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김경수 지사는 경우는 공동 실행은 없고 공모만 있는 경우다. 실행이 없는 경우는 단순 공모 이상의 특별한 게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 공모는 있었던 거냐?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거든요. 이 부분은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제문에도 명백히 적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설사 양보하여 공모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발제문이 이미 작성이 돼 있고요. 근데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를 네. 발제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좀 빠졌다 이런 뜻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네. 지금 그러면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고 앞으로는 이 김경수 도지사 관련된 재판의 문제 제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김경수 지사의 판결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판결문을 분석을 해서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출범하면서 그 대책위가 예. 또 하나는 국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 오전에 했고요. 예. 어제 저녁에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서 저희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다 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더 할 수 있겠지만 예. 현재까지 계획된 건 다 한 겁니다. 그러면 항소라든가 예를 들어 보석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인단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건 원래 변호인단이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석 신청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보석 신청은 이제 재판부 2심 재판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예.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변호인단이 판단해서 하게 되겠죠. 예. 근데 애초에요, 민주당에서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좀 핵심 중에 하나가 이 판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이고 그리고 적폐 판사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법리에 대한 얘기, 판결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프레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판결이 나왔을 때 판사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맞습니다. 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 분석을 해서 판결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판결이 나왔을 때 나왔던 12쪽짜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된 연유를 찾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후에는 구체적인 판결의 문제를 들어서 판결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2심 판결도 이제 항소심 판결도요. 재판부가 좀 사법농단 사건과 좀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변호인단이 알아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법리적으로 재척 사유나 이런 것들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재척 사유, 기피 사유는 굉장히 엄격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숙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 재판에서는 1심과 다른 어떤 핵심적인 쟁점이 다른 게 있을까요? 어떤 쟁점이 2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변호인단이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할 텐데요. 1심 판결문을 분석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적 증거가 없이 적대적인
자들의 진술 그리고 특히 이제 허위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진술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했다라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연장선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탄핵 대상 판사 있지 않습니까? 명단은 언제 어떻게 발표가 되는 건가요? 어제 대표님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희들이 탄핵 명단을 공개하거나 하는 순간 사실은 언제든지 그 해당 법관들은 그만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만두게 되면 탄핵을 못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이 좀 숙성이 돼서 탄핵이 가능해질 때 가급적이면 명단을 공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가능해진다는 말은 여야 간에 좀 얘기가 좀 무르익으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합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야당하고도 좀 얘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도 여기 좀 유보적이에요. 이 탄핵 관련해서는. 151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민주평화당 등만 동의를 해주면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숫자가 정리가 되면 국회 안에서 어떤 일정만 정리가 되면은 그때 발표하겠다. 네네네. 그럼 명단은 다 이제 추려진 거는 맞는 얘기겠네요, 그죠? 명단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명단을 가지고 다른 당 명단을 특정하기보다는 명단을 짤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왜냐하면은 이게 사법농단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해야지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가급적 좀 빨리 해야 실효성이 있긴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탄핵 명단을 발표한다는 것만으로 뭐 탄핵의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탄핵을 실제로 발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요건들을 갖춰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시기를 특정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섣불리 탄핵 명단만 발표할 경우에는 탄핵 대상자들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탄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탄핵으로 인해서 생각했었던 사법부 내부의 자정 이런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건데요. 탄핵을 당하게 되면요, 판사가 변호사 개업하는데 좀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을 안 당하고 그냥 바로 그만두면은 뭐 징계도 안 받고 탄핵도 안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